오, 멈춘다. 떨어진다. 긴장. 오. 여보세요? 네. 아이고야. 저희가 오랜만에 석천호수에 나왔습니다. 네. 이 석천호수에 뭐가 보여요? 롯데월드도 롯데월드. 보이고요. 롯데타워도 보이죠? 네. 와, 요즘 날씨 너무 괜찮죠? 네. 이런 날 이 석천호수를 바라보면서 산책하는 거, 혹은 우리 강 PD님 러닝 좋아하잖아요. 이 러닝하는 거 좀 어때요? 상상만 해도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 산책로를 항상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석천호수 뷰가 나오는 물건을 보러 왔어요. 오, 혹시 뒤에 보이는 저건가요? 롯데타워요? 네. 아닙니다. 아, 이거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긴 아직 어려워요. 네. 대신 이 석천호수 조망이 명확하게 나오는 오피스텔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한데 원룸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룸용 오피스텔 슬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요, 우리 적금 이자율, 예금 이자율 어때요? 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이 원룸용 오피스텔도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오피스텔 낙찰 받으면요, 단기 매도도 가능한 거예요. 와. 뿐만 아니라 월세 세팅도 가능하거든요. 네. 장점이 있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어때요? 서울에 거의 늘어나고 한 40%예요. 네.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 매물에 많이 몰리죠. 네. 뭐 이 월세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요, 뭐가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내야 될 이자. 이자도 줄어들죠. 네. 그럼 실제 수익성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이런 월세 수익 세팅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피스텔은 일반 매물로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시 매도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신축 오피스텔 사시잖아요. 일단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 매도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분양가 자체가 비싼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은요, 최대한 저렴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이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경매. 경매죠. 그래서 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채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단기 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세 세팅을 하더라도요,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석천 호수 뷰가 보이는 이 송파구 석천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을 보면서 우리 오피스텔 봐야 할 때 투자 포인트가 뭔지,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익률은 얼마가 될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오피스텔이 어디 있을까요? 석촌 호수가 보이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아, 진짜 바로 앞이네요. 바로 앞에 보이죠? 네. 오피스텔도 사실 석천 호수 뷰가 보인다라고 끝이 아니에요. 수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입지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네. 오피스텔도 직장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어떤 역이 있어요? 9호선, 석천, 고분역이 있죠. 네. 이 9호선을 타면 어디 가요? 신논현역까지 다이렉트로 14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또 여기서 여의도역도 갈 수 있거든요. 36분이면 갑니다. 갈아타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수요도 당연히 있겠죠. 급행도 있잖아요. 네, 급행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남역 인근에도 여의도역 인근에도요, 오피스텔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회사 끝나고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어때요?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 직장이 있는 이 일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거 밀집 지역, 그리고 이런 석천호수가 보이는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공실 날 일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인프라는요, 어때요? 굉장히 좋죠, 여긴. 일단은 이 보이는 석천 호수 롯데타워 하나만으로도요, 이미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일단 이 석천 호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을 해요. 여기가 이제 석천동이고, 이제 여기 바로 건너편 이제 삼전동이잖아요. 네. 여기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석촌 물론 호수랑? 석천 호수만은 아니겠죠. 네. 이 석천 호수를 중심으로 상권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롯데타워 보이셨죠? 네. 그 옆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요, 롯데타워몰도 있고요. 상권은요, 이거 두 개로 끝입니다. 이미 끝판왕이에요. 종결돼요.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습니다. 먹을 거, 놀거리, 옷 쇼핑하는 거 다 있죠. 아.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주변 학군도 괜찮긴 한데 우리는 오피스텔이라 굳이 학군까지 보진 않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건물 상태를 보시면 여기가 석천호수고요. 바로 4차선 도로만 건너면 오늘 물건이 있습니다.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오른쪽에 A동이에요? 네. 보시면 외관 어때 보여요? 엄청 깔끔하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멀리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지어진 거의 뭐 준신축 오피스텔이에요. 내부는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낙찰받으면 그렇게까지 손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도배며 바닥이며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세대수가 많아요. 264세대요.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수 작은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주차장입니다. 자주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기계식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 커요. 네. 우리 기계식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네.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자주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당 한 대는 안 나와요. 0.6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가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굳이 차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으니까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 세대수 많으면 관리비가 절감돼요? 그럼요. 오. 네. 자, 여기 보이시는 길만 건너면 이제 오피스텔이 나오죠. 심지어 신호도 짧아요. 지금 1층에 2층에는 상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머물다가 뭔가 좀 배고픈데 출출한데 하면 바로 내려와서 이런 뭐 상가나 뭐 커피숍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아, 제 경매 정보지를 먼저 보고 하시죠. 아, 네. 네, 오늘 물건은요.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위치한 석천호수 나인파크 호스텔입니다. 이름도 석천호수네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석천호수 나인파크. 네. A동의 505호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이 5.85평이에요. 공급 면적으로 하면 18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6,900만 원에 나왔고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요. 2억 1,52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요. 지금 채권자 윤땡땡님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현재 채무자,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2개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 문정동에 하나. 네, 문정동에 계시는 임차인 분이신데 아마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것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석천 호수에 있는 이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물건은 물건 번호가 2개고요. 그 사건 번호 중에 2번이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권리사항을 보시면 21년 7월 1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와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없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요? 전혀 없겠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사상의 특이사항도 현재 없습니다. 자, 물건 번호 1번은요. 문정동에 있는 전용 16평의 오피스텔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 이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한꺼번에 좀 취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유자분 만나가지고 좀 협상을 통해서 현재 경매 물건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경매가 막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근데 동네가 평온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진짜 평온해요. 석천 호수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건너편의 동네 자체도요 굉장히 사람이 살기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여러 동네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데도 있고 뭐 사람 막 부딪히고 막 엄청 많은 곳도 있는데 여기는 뭔가 여유로움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여유로움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505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층이긴 해요. 다만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5층에서 석천호수 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충분히 보입니다. 네. 너무 가까워서 잘 보여요. 보통 저층들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오피스텔 충분히 보이겠죠. 네. 물론 고층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층이지만 그래도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 오피스텔 보면 실제로 분양하는 가격들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 보면 저층보다는 고층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요. 아. 네, 왜냐면 오피스텔은 향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월세 세팅을 하면 고층하고 저층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니요.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고층에 있는 물건을 하는 것보다 저층에 있는 물건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석천 호수 뷰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요? 북향이죠. 아, 북향이에요, 여기가? 예. 아.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딜레마랑 똑같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강 뷰가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한강 뷰를 향하면 무슨 향이 돼버려요? 북향이 북향. 돼버리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거 석천 호수 뷰가 중요하긴 한데 석천 호수 뷰가 돼버리면 현재 북향이어서 이건 살짝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아쉽네. 조망을 갖고 향을 버렸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오피스텔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향이나 이런 거보다는 뷰를 더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요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네. 그쵸? 그러면 뭔가 이 남향 햇볕을 쬐일 시간은 없어요. 집에서.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석촌호수 뷰를 잠깐 보고 러닝화를 신고 나와서 러닝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이런 뷰를 감상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네요. 저 이런 한적한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진짜요? 반포자이요. 반포장이요. 느낌 비슷하네요. 네. 일단 우리 내부에 한번 진입을 해서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보시죠.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와, 1층에 전면부에만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뺑 둘려서 지금 상가가 빼곡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유동 인구가 좀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오늘 물건은 여기가 아마 측면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뭔가 최신식의 느낌은 없어요. 오래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상가랑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들어오면 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근데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한데요? 네. 일단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시죠. 보통 앞쪽 1층에 보안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약간 노후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널찍해요. 15인승이고 엘리베이터가 처음 보니까 3대 있더라고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층에 왔습니다. 5층에 왔는데 일반적인 오피스텔하고 지금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요. 보통 5층에 내리면 바로 이제 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도가 이어지는데 지금 출입문이 다 닫혀 있네요. 보통 오피스텔 하면 중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뭔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잠겨 있네요. 각 층마다 각 라인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대 번호랑 세대 비밀번호 누르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내부로 지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보통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어서 1층에서 보통 관리를 하잖아요. 오피스텔도. 네. 이런 건 저 처음이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빌라처럼 어디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택배도 그냥 여기다 두고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공동 비밀 현관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택배사에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안에다 놓고 갈 텐데 그냥 일단 두고 가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현재 잠겨 있고요. 택배도 여기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문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방향인지 좀 체크를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확인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쉽지만 내려와서 마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안이 철저하다. 아쉽게도 제가 내부는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옥상에 보니까요 하늘공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공원이요? 예, 지금 옥상 보시면 탑층 위에 이제 옥상이 있죠. 네. 저기 아마 공원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입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 카드도 없는 상황이고요. 좀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보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시세 파악만 좀 해보는 걸로 하시죠. 제가 시세 확인하기 전에 오늘 물건의 가격을 제가 미리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2017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 말고요. 그 전에 소유자가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 2억 7천만 원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2021년도에 2억 7,4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오피스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10년 안에 올라가면 다행인 거예요. 와, 근데 너무하네요. 근데 이것도 이분도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실거래를 보니까 현재 2억 7천에 매도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요, 현재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매수 희망자가 하나씩 둘씩 생길 거예요. 심지어 작년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잖아요. 금리가 훨씬 더 높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 2024년 한 해만 13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13건이요? 네, 물론 세대수 대비해서 뭐 엄청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오피스텔이 그래도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거래를 제가 확인해 보니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7천에서 2억 8천 이게 평균 정도고요. 심지어 24년도에 3억에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층 좀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고층하고 저층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층은 지금 한 2억 5천에서 2억 6,400만 원 사이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차이는 좀 있죠? 있네요. 그리고 우리 5층은 저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실거래도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뭐가 있는지 또 부동산 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월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매수 희망자죠. 맞아요. 네. 아. 실제로 거주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월세를 받고 싶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월세 하면 다가구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죠. 네. 근데 오피스텔이랑 다가구는 확실히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어떤 분들이 사셔요? 관리하기. 관리하는 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월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오피스텔 주로 많이 하세요. 제 주변에 오피스텔 100개 호실 가지고 있는 분도 봤는데요. 뭐. 100개요? 와, 네.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매매가 나온 게? 2억 9천이요. 고층이죠, 그거는. 예, 예. 110 정도 받는 월세? 예, 예. 또 여기는 수요는 그래도 있죠. 수유는 대기요, 대기. 대기예요? 예, 잘 맞춰지긴 하네요. 예, 잘 맞춰주죠. 네, 수고하세요. 부동산에 들렸다 나왔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막 친절하진 않죠? 네. 아, 이거는 매물이 없다란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많이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했을 때도 매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고층이 2억 8천, 2억 9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저층은 뭐 2억 5천, 2억 6천. 그것도 금매라예요. 매물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 월세는 어때요? 줄 서야 된대요. 대기해야 돼요. 깜짝 놀랐죠? 와, 이 정도예요? 네. 지금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업무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거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좀 달라집니다. 네.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를 원할까요? 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하지 않기를 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은 처음에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 4.6% 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얘는 주거용이 돼버려요. 아, 이 단점이 뭐예요? 주택세 포함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가능한 전입신고 안 하길 원하겠죠. 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건이냐 못하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전입신고가 가능한 거는 보증금 1,000에 월세 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입신고 안 하는 거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긴 해요.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요, 전입신고 안 하고도 많이 들어와요. 아, 아예 매물이 없는 곳은 그렇겠죠. 특히 오늘 이 나인파크처럼 매물이 아예 없다, 줄 서야 된다, 누가 갑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물건 시세도 확인을 해봤고요. 네. 실거래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월세 이 공실 여부까지 다 확인을 했죠. 네. 그러면 오늘 물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월세 받는 방법. 네, 총 방법은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3가지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단기 매도가 가능해요. 얼마에 받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2억 2천에 낙찰을 받고 2억 6천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차익이 4천만 4천만 원이죠. 물론 취등록세 들어가죠, 양도세 들어가죠, 기타 뭐 이자 비용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순수하게 남는 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은 남잖아요. 아. 네, 이게 일반 매매로 샀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네. 경매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익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내가 직접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단기 매도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요즘은요 임대사업자 등록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일단은 주택수 세제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네.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를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2억 2천의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한 대출은 80%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래저래 비용 제외하고 이전 비용 제외하고 내 투자금이 초기에는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 1,000에 110만 원 받잖아요. 네.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묶이죠? 4,500만 원이 묶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세는 110만 원 들어오거든요. 대신 우리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겠죠. 이자가 얼마나 갈까요? 요즘 금리가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대출 받는 거 보면 보통 4에서 4.5%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4.5%로 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자는요 한 66만 원 나갑니다. 그럼 순수하게 남는 거는 44만 원. 오. 물론 엄청 크진 않죠. 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계속 인하돼서 뭐 3%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자는 한 44만 원 나갑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거는 한 66만 원 정도 남겠죠. 만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모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5개 되고 10개 되고 하겠죠. 오. 그러면 처음에는 66만 원이지만 뭐 2개, 3개 모으다 보면 3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모으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자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오피스텔 사고 이런 식으로 모아 가셔도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방법이 있고 다가구 통으로 사는 방법이 있네요. 네, 물론 이제 다가구가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단기 임대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단기 임대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에 내가 뭐 33M2든 에어비앤비든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경매로 낙찰받고 33M2 할 생각은 안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오, 왜요? 왜냐하면 이 33M2가 그냥 이렇게 세팅한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33M2를 운영을 해야 돼요.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계속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PS도 해야 되고요. 뭐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낙찰 받았어요. 33M2를 세팅했어요. 근데 세팅하고 보니 나랑 막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쵸, 스트레스 받고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33M2는요 일단 임대 받아서 한 개라도 두 개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이 사업이 나랑 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받으신 다음에 내 물건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거죠. 네.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일대에 33M2 매출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한 220만 원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물론 우리가 또 33M2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수수료를. 네. 그래서 순수하게 나오는 매출은요 210만 원. 그런데 우리 이제 대출 받았잖아요. 이자. 그래서 이자가 한 66만 원 나가고요. 이래저래 우리 관리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86만 원이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210만 원에서 비용 86만 원 빼주면 얼마 남을까요? 124만 원이죠. 네. 네, 124만 원이 남습니다. 아. 그럼 우리 투자금은 5,5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매월 124만 원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1,488만 원이 되죠, 연간. 그럼 수익률은 27%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수익률이 어때요?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내가 월세 세팅해서 돌리면 지금 금리 4.5%인 상태에서는 10%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3%인 상태에서는 그래도 많아봐야 한 12%, 13%거든요. 네. 근데 33M2 돌리니까 어때요? 훨씬. 2배 이상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3M2도 여긴 잘 맞춰져요? 충분히 잘 맞춰지죠. 오. 확실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확실히 9호선 타고요. 업무 지구까지 14분이면 가죠. 강남까지요. 네. 안 맞춰질 이유가 없어요. 33M2도요. 물론 이제 공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될 사람만 되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3, 4m 수요를 많이 넘어오잖아요. 많이들 넘어오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기존보다 33M2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긴 했지만요. 확실히 제가 보면요.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아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진짜 될 사람만 돼요. 안 될 사람은 세팅해놓으면 월에 2, 30만 원 남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33M2는 주가 아니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자, 오늘 물건은 어디에 있어요? 석천호수 조망이 보이는 이 석천호수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석천동에 위치한 석천호수 나인파크 오피스텔 505호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이 이제 점점 괜찮아져요. 투자기가.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단기 매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전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월세에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석천호수, 럭데타워, 그리고 럭데타워 몰까지 해서 상권과 이런 인프라는요 최상입니다. 네. 너무 살기 편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마진까지 확보해서 들어가서 단기 매도에서 분명히 차익도 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면요 수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괜찮아요.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뭔가 내가 준비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공부해야지 라고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일단요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가 더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기에도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경매로 투자하고 낙찰받고 하시면서 자금을 모아가시고 있고요. 또 이런 월세 수익형 부동산 모아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월세가 뭐 50만 원, 60만 원이었지만 지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시죠. 네. 뭐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몇 천만 원. 예. 월세가요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모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아 똑같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실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움직이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면서요. 네. 혹시라도 경매들 난 처음이어서 부동산도 잘 모르겠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더 낙찰에서 실전반이라는 아주 좋은 수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모든 방향과 어떤 물건을 봐야 될지 그 기준들까지 충분히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고 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생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멘토링을 다 해드릴 테니까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석천호수 공원을 걸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요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사무실은 들어가야겠죠? 네. 가시죠. 가시죠.